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올라오는 반도체는 퀄컴이에요. 엔비디아의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나오고요. 40%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 정도로 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갑성입니다. 오늘은 유동원의 픽 백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동 본부장님께서 우크라이나 고조되는 전쟁 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은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이 반도체가 그 중에 하나겠죠. 저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0% 정도를 반도체로 가져간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종목별로의 어떤 상승 여력을 쭉 뽑아보면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 중에서도 5G 통신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쪽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쭉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올라오는 반도체는 퀄컴이에요. 퀄컴에 대해서 가장 좋게 지금 보고 있고, 그 이후의 순서를 저희가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퀄컴 다음에 램 리서치, 그 다음에 KLA 코퍼레이션, 스카이웍스 솔루션, AMD,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브로드컴,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ASML,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그리고 정말 낮은 쪽은 인텔.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저희가 볼 때 엔비디아의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나오고요. 현재의 상승 여력으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40%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것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 정도로 보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그냥 ETF로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종목으로만 들고 가신다면 엔비디아만 들고 가지 마시고 퀄컴과 다른 종목들까지 좀 섞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1년, 2년은 메모리 쪽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대표적인 세계 기업들 중에 하나는 들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슈퍼개미니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국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 투자를 새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수 추종 ETF는 그게 한국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생각하시기에 한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세금을 안 낸다? 아닙니다. 기본 자산이 미국 물이면 당연히 또 세금을 내시고 ETF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사거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사거나 별반 차이가 없으세요. 근데 이 트래킹 에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것들이 더 잘 쫓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지수 추종이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수익률이 차이 나는 거 아니니까 그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그냥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ISA 같은 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신다면 지수 추종 자체의 결과는 똑같지만 세금적인 부분에 좀 혜택이 있다. 있을 수도 있겠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폭락한 페이팔 매수 기회일까요? 이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해보지를 않았고요.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또는 전자결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iPay라는 ETF가 있어요. IPAY. 인터넷을 통한 페이먼트를 모아놓은 거겠죠. 이제 그 안에 대표적인 종목들로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팔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핀테크 관련이잖아요. 이게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iPay ETF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상승 여력이 제법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페이팔보다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또 앞에 또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를 얘기할 때도 반도체도 그런 것처럼 이쪽 부분에 있어서 누가 성공을 할지, 누가 제대로 어떤 포지셔닝을 할지의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으니까, 그럴 때는 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도
속스 ETF라든지 SMH를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전자결제 이런 쪽으로서는 아이페이가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다. 분산 투자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팔에 대한 미래에 있어서는 정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이 성장 업종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잘 모르겠을 경우에 저도 ETF를 삽니다. 페이팔을 사지 않고 그냥 아이페이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관련 ETF는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ICLN과 QCLN 어떤 게 더 좋은지 두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신재생 에너지 스토리는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운용 상품을 론칭을 했던 시기가 2019년 9월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16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진코솔라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글로벌 투자하시는 PI 북을 가지고 실었었어요. 그 가격대가 한 6불 정도 던 종목이었는데 그게 3불까지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50%나 빠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유안타에 왔었을 때 론칭을 할 때 또 종목을 실었었어요.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3불이던 게 16불, 15불까지 갔었어요. 3, 5, 15, 5배 났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떨어져서 14불 대, 13불 대 이렇게 또 조정을 제법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까지 갔냐면 40불, 50불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갔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2월, 3월까지 막 한 방에 300%, 500% 막 이런 식으로 또 올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50% 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그런 업종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뭐 탄소 배출 제로 만든다고 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심한 거죠. 올랐다 빠졌다 하는 게 기대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지면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빠졌다가 이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 뭐 2050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변동성이 워낙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ETF를 활용하는 거고요. 심지어 근데 ETF도 변동성이 심해요. 워낙 종목들이 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ICLN이냐 QCLN이냐 둘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분산을 하자면 QCLN이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QCLN에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예요. 그래서 친환경 종목인데 전기차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QCLN은 테슬라 비중이 한 10분의 1은 되니까 좀 더 분산 투자죠. 그리고 상대적인 매력도는 저는 QCLN이 ICLN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매력이 충분히 있고 이걸 이제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 ETF에 대해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나왔었을 때, 뭐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 관련된 업종을 추종하는 지수들이 있었어요. 그게 180% 오르고요. 대폭락을 일으키고요. 또 다시 1000% 올라요. 결국 저희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ETF를 보고 있으면 이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제법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메타 ETF를 보시면 그 구성을 보시면 절반 이상이 대형주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 플랫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애플도 들어갈 거고 또 구글도 들어갈 거고 아마존도 들어갈 거고 대형주들이 전체 비중의 60%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잘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종목만 들어가 있어도 그게 비중의 절반이 아니라 한 10분의 1이라도 그 한 종목이 다 먹여 살립니다. 저는 ETF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요즘은 괜찮다, 메타버스라도. 그리고 언제 이게 거품이 완전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냐면 매출 증가율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순이익도 올라오길 기대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올 때는 메타버스 ETF도 상승을 하는 주간이 또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구독자분들의 질문 다뤄봤고요. 또 유동 본부장님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질문으로 저희 커뮤니티나 영상란에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